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다뤄야 될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무죄 판결.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당계 충돌. 당계라고 하니까 자꾸 꽃게가 생각나. 개라세요? 네. 그래서 요새 국민의힘 모 친한계 관계자는 자기는 요새 꽃게도 안 먹는다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 저만은 아니었군요. 예. 또 아재 개그라고 욕 먹을까 봐 지금 실제로 그걸 각오를 하고 떠올리시는 분이 얘기해요. 여러 명 있나 보더라고요. 아, 왠지 위안이 됩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판결부터 좀 아주 짧고 굵게 좀 짚고 넘어가죠. 일단 한동훈 대표 법정 구속까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판결 나오고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실 법정 구속을 이야기한 거는 이제 조금 더 원래 내부적인 예측보다 좀 더 세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게 지난번 이게 공직선거법 때는 오히려 무죄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싶었는데 유죄가 그것도 형량이 좀 강하게 나와가지고 첫 번째 어드레스 이러면은 그 다음은 조금 더 세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이 막 엄청 솟아왔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무죄가 딱 나오고 나니까 지난번에는 되게 정광석화처럼 국민이 바로 논평 내고 입장 내고 했는데 상당히 딜레이가 걸렸다. 그래서 이건 뇌피셜입니다. 무죄가 나왔을 때 시나리오를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 논평이나 입장문을 혹시나. 그래서 추경호 대표 굉장히 짧은 한 문장 입장문으로 가름했고 원래 당에서 브리핑도 직접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냥 SNS 메시지로 대표 메시지로 이제 대체한다는 식으로 또 이야기하고 했거든요. 그 말인즉슨 저번하고도 완전히 다르게 저번에 굉장히 신나고 좀 뭔가 좀 즐거운 분위기였다.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상당히 기대가 배반당한 것 때문에 약간 당황한 측면도 있고 아쉬움이 여기저기서 많이 느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이게 주요 중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련한 판결 비평 메시지를 내더라고요.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김기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내셨는데 민주당에서도 사실 좀 기대를 못했던 상황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사전에 얘기가 어떻게 돌았어요?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워낙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상황이다 보니까 향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고 기자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미래가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전망하느냐 혹은 어떻게 우리는 대응해야 되느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물어볼 정도로 굉장히 좀 어두운 기분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제 이제 판결 결과가 무죄라고 나오다 보니까 그 눈물을 흘리는 의원들이 꽤 많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아주 날 것 그대로의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하게 나왔던 무죄 판결에 감격하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야 막론하고 두 개의 판결이 완전히 예상을 확 뒤집어버린 판결 아닙니까? 여야 공이 선거법 위반 사건은 아무리 그러니까 많아야 벌금형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이 아마 실형이 나올 것이다. 다들 사실 그렇게 그게 전망했죠. 주류적 해석이었지 예측이.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판결 나올 거라 예측한 사람이 있었나요? 이렇게 뒤집어서 얘기한 사람은 사실 그래서 예측이 좀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요새는 더 많이 들긴 그러니까 하는데요. 요즘 그랬어요. 저도 회의감에 빠져 이런 걸 가지고 예측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판사의 내심에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그리고 사실은 재판을 시작부터 끝까지 기록을 보면서 챙기지 않는 이상은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번에 이제 증거인멸 교사 관련한 1심 판결의 주요 그 유죄 가 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의 어떤 근거 중에 하나가 지난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판사가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혐의가 좀 일정 부분 소명된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다퉈볼 여지가 적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본 자료와 그리고 지금 긴 시간 동안선 1심 판사가 본 자료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짜 이게 참 예측이라고 하는 게 좀 무망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또 양당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게,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제 공직선거법 판결 나오고 나서 민주당 향해서 사법부를 존중하라, 사법부를 압박하지 마라, 판결 환영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와서 갑자기 또 사법부를 공격하려니까 좀 너무 궁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뭔가 애매한 스탠스로 이제 한동훈 대표 메시지도 나오고 갑자기 이제 1심 그 공직선거법으로 돌아가서 공직선거법 그 존중했듯이 이번에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점점점 아쉽다. 약간 다 이런 식으로 귀결되잖아요. 한번에 그거였잖아. 수긍하기 힘들지만 존중은 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수긍하기는 하지만 존중은 하겠다는 건 사법부를 존중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다들 이렇게 너무 이 정치 사법화가 심하다 보니까 판결이 나올 때마다 다 일희일비해서 재판부를 공격했던 당이 그 다음엔 이제 환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환영했던 당이 또 공격하고 있고 이게 조금 부적절한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이로써 이재명 대표는 이제 한숨 돌린 거고
플랜 B 얘기는 쏙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이번에 1심에서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플랜 B 이야기 나오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지난주 했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예 이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한동안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리스크들은 좀 이제 잦아들 가능성이 크고요. 이제 가장 큰 대여 투쟁을 더 이제 좀 피치를 올리겠다 이런 모양새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가 모두가 유죄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하에 그 다음에 이제 발맞춰 가지고 여러 시나리오들을 생각했을 텐데요. 이제 당장 있을 특검법 뭐 재표결이라든가 그 이후에 이제 예산 전국이라든가. 근데 일단 그 시나리오 큰 틀에서 다시 써야 된다라는 조금 생각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민이 너무 또 안일하게 사법부에 좀 의존해서 기대를 하다 보니까 사법부 판결로 이후에 있을 반사 이익에 사실은 좀 집중하는 모양새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의 플랜은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거 2개에서 이제 유죄가 강하게 나오게 되면은 거기서 실망한 지지층들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국민의힘이 거기서 이걸 디뎌가지고 좀 성장해 보겠다, 좀 지지율을 끌어올려 보겠다. 대체적으로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었는데 그 계획 자체가 너무 이제 외부 변수에 의해서 좌우한 거다 보니까 이제 와서 이제 그 계획을 연말까지 끌고 가기 좀 어려워진, 독자적으로 뭔가 다시 돌파해야 되는 상황이 마련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역시 관건은 2심 판결 시점인데 네. 아까 이제 정성호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정성호 의원은 633 좋은데 그렇게 될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큰 가이드 안에서 따르는 것이지 시간이 어떻게 소요될지는 쉽게 좀 판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제 증거인멸 교사 같은 경우는 바로 어제 검찰이 항소를 한다고 밝혔거든요. 그럼 오히려 검찰 쪽에서 다퉈야 될 것들이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증인들을 더 많이 부를 수도 있고 재판에 쟁점들이 많아질 경우에는 그 기일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안에 끝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 뭐 재판 지원 관련해서 TF도 만든다고 하고 이게 그래서 빠르게 633대로 가도록 하겠다, 뭐 이제 감시하겠다, 뭐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인즉슨 사실 말은 안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유죄가 빨리 확정되기를 바라고 좀 재판 지연되지 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무죄가 빠르게 확정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다른 곤란함이기 때문에 재판 지연 TF도 당분간 활동이 조금 모호해진 측면이 근데 있습니다. 어떻게 선거법 판결이 있으니까 요거까지 이제 종합을 해서 될 텐데, 말 그대로 633이라는 게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안에 끝내라 이 얘기인데, 요게 그대로 3개월 안에 끝날 가능성이 있을까? 여기는 좀 약간 물음표는 좀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국민의힘으로 가볼 텐데, 아까 얘기했던 당원 게시판 얘기, 급기야 결국은 공개 회의석상에서도 비공개 회의석상에서도 친윤과 친한이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그렇죠? 김민전 최고위원이 이른바 팔동훈을 말하고, 그다음에 뭐 고발 이야기를 한 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받아친 거잖아요. 일단 팔동훈이 뭐예요? 동명이인 한동훈이 8명 있으니까 이제 팔동훈인 거죠. 어. 근데 이 팔동훈이라는 명명 자체가 공식 이제 석상에서 뭐 언론이나 아니면 이제 정치인들 입에서 나온 경우는 좀 드물었는데 공식 회의 석상에 딱 바로 박아버리니까 동명인이 8명이 있다는 건 너는 어떻게 확인했는데 사실 이 문제 제기를 한 거였거든요. 사실은 이 단어 자체가 결국에는 뭐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동시에 8명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좀 비판적인 뉘앙스에서 만들어진 조어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친한계 입장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김민전 최고위원이 이야기한 것 중에 그 대표 사퇴를 요구한 거에서 고발한다더라. 네. 사실은 이제 한동훈 대표가 바로 치고 나온 반박이 바로 요거였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 사실이 아니었던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관계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민전 최고위원이 이제 그 쭉 한 3가지 정도로 지적을 하면서 마지막 3번째로 그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 당에서 당대표 사퇴하라는 그런 게시글들에까지 고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한테 문자 보낸 사람들 다 고발해라. 이제 이런 식의 나왔던 거죠. 그랬더니 사실은 이제 원래 그 다음에 이제 진종호 최고위원 발언 넘어가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중간에 이제 마이크를 켜가지고 뭐 지적을 한 거고 서범수 사무총장도 금시초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봤다며. 네, 김민전 측이 처음에 기사를 봤다 그래가지고 그 기사 뭐냐 해서 기사를 찾는데 또 한참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점이 미묘했던 게 비공개 최고회의 시간까지는 그 기사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백브리핑에서 그 기사 없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상 뭐 공작 아니냐 이런 식으로 꼬집었고 그 뒤에 이제 뭐 다른 대변인들 그 친한계에도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기사가 있긴 있었던 거죠. 김민전 최고 바로 찾지 못했었는데 채널A에서 보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날짜를 보니까 그 최근에 이제 보도가 24일에 보도가 나왔던 건데 저녁에 여기 무슨 문구가 나오냐면 명예훼손 혐의에 더해 한 대표에 대한 협박 혐의도 고발장에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대표를 사퇴하라거나
추가 의혹을 폭로하겠다는 식 글 등이 대상이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한 문장 당대표를 사퇴하라거나 이제 이 글이 대상이라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 결국 이 소스가 결국에는 친한계일 텐데 그럼 그 이제 당 지도부들 혹은 뭐 한동훈 대표 측에서 검토를 했으니까 지금 얘기가 나왔던 게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받아치고 나온 거죠. 김민전 최고는. 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 기사를 김민전 최고위원 쪽이 오독한 거다라는 게 일단 친한계 입장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기사의 전체적인 틀은 당에서 이런 허위사실과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단계 관련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데 방점이 찍힌 거지 당대표 사퇴에 대한 부분은 이제 격가지로 언급이 된 거고 당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한 건 아니다라는 입장이기는 한데 그랬으면은 이제 이 보도에 대한 뭔가 정정 보도를 신청한다거나 뭔가 뒷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근데 좀 정리를 합시다. 한동훈 대표는 왜 그러니까 그 분노를 했을까? 그냥 분노라고 하겠습니다. 분노했죠. 실제로 어제 굉장히 화를 내는 듯한 화를 참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근데 게 단순히 사실입니다. 지금 과구신 기자가 얘기한 그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화를 낸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백불에서 뭐 발언하고 이런 걸 보면 그동안 쌓였던 게 되게 많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쉽게 말하면 김옥금 프로젝트가 또 발동이 됐다. 이렇게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 있고 나를 끌어내리려고 한다. 어제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당대표 자리에서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이 논란의 핵심이지 정말 이 당계 게시판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식의 이야기인 거고요. 네. 실제로 지금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의원총회가 원래 28일 만약에 지금 28일 본회의가 미뤄질 수도 있다는 게 방금 좀 속보로 나오고 단독 기사 같은 거 나오고 그래요?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미뤄질 수도 있다고요? 야당에서 이제 김건희 특검법 관련한 뭐라고 할까요? 그 정말 재의결 투표 이탈표를 더 늘리는 방식으로는 시간을 조금 더 보고 그날 올리지도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방금 뉴시스발 보도가 네, 나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여튼 28일에 본회의가 열린다면 국민의힘에서 그 직전에 의원총회를 할 계획이었거든요. 네. 그 의원총회에서 그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대표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란 말이 돈바가 있습니다. 아, 그런 얘기가 돌았어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대표가 이 논란 자체는 뭐 내가 사과한다고 끝날 문제도 아니고 인정한다고 끝날 문제도 아니고 물론 인정할지 안 할지 혹은 가족 관련된 여부가 아직까지 본인이 확인해 준 바가 없기 때문에 모르긴 합니다만은 여튼 그렇게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아주 세게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 생각으로는 28일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사퇴 요구가 나올 시나리오가 짜여 있고 그러면 어제 김민전 최고의 발언은 그거에 대한 예열 차원 이렇게 이해를 한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여러 차례 선도 그었고 뭐 백브리핑이든 뭐 아니면 그런 공개 발언들도 자제를 하면서 굉장히 로우키를 유지를 해 왔었는데 네. 어제가 약간 이제 그 티핑 포인트 넘어간 것 같은 이제 느낌이 드는 거지. 탁 뭔가 이제 스위치가 눌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왜 한동훈 대표 예전처럼 따박따박 말하지 않으세요라고 했던 그 따박따박 말한 태도가 완전히 돌아온 게 이제 어제 그 백그라운드 브리핑이었던 거죠. 굉장히 막 되묻기도 하고 뭐 이제 그 약간 되묻는 화법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동의하지 않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대표의 특유의 어떤 그 원래 야당 의원들하고 치고받고 하던 것들이 다시 나온 거는 그만큼 한 대표가 지금까지 많이 참았는데 더 이상 참기 어렵다라는 그거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걸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당원 게시판 문제는 익명의 게시판에 문제가 없는 글들을 익명으로 쓴 그것 때문에 아무런 문제될 게 없는데 문제되지 않는 거를 문제로 만든 게 문제다. 이거 지금 친윤계에서 일부러 억지로 지금 문제 만들어가지고 일부러 된 거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는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 하면서 예시를 들었던 게 하나가 김건희 여사와의 소위 말하는 일심 논란. 그리고 총선 백서. 그리고 이게 세 번째. 사실은 김종혁 최고위원이 그 주말에 이제 SNS에 올렸던 세 번째 공작이랑 딱 그 프레임에 맞게 지금 한동훈 대표도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지지층에 강력한 시그널을 준 거죠. 지금 친윤계가 다시 나를 묻으려고 한다. 나를 다시 몰아내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나저나 아무튼 그래서 누가 올린 글인지는 얘기를 했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밝히는 게 옳지 않고 밝힌다고 하는 것은 다양한 그 익명 게시판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밝히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아니 한동훈 대표들로 아무 문제가 없는 글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물론 한동훈 대표가 아무 상관이 없는 일반 당원의 신원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거는 그러니까 논리라고 한다면 100% 동의. 근데 가족 의심이 나온 거잖아요. 가족 의심이 나온 거라면 그거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친윤계가 계속 했냐 안 했냐 이 여부만 좀 확인을 해달라. 그러니까 따박따박 이야기하던 한동훈의 모습이 왜 여기서만 보이지 않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친한계 쪽에서 정리한 걸 보게 되면은 게시글이 총 1,068건.
예, 1068건이었는데 그중에 한동훈이란 이름으로 쓰인 거는 161건이고 근데 이거는 동명이인 한동훈이다. 한동훈 대표가 쓴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죠. 이른바 팔동훈이 있다. 네, 팔동훈 중에 누군가가 쓴 거겠죠. 그게 쓴 건데 그 중에서도 원색적으로 좀 문제가 뭐 개목줄이라든지 그런 원색적인 표현이 나오는 것들은 1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이제 가족 이름으로 쓴 게 이제 900건이 넘는데 그 900건이 넘는 것들 중에서는 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이걸 누가 썼는지 해주지 않았지만 그 중에 한 400건이 좀 넘는 거는 단순한 견해 표현. 한 250건은 언론사 사설이나 뭐 기사를 갖고 온 거였고 한동훈 대표는 저는 격려성 글이 194건, 뭐 200건 좀 안 된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쓴 글은 애초에 문제가 되는 글이 없으니 이 사람들의 실체를 확인할 필요도 없는 거고 문제가 되는 글들을 한동훈 이름으로 쓴 거지만 한동훈 대표 직접 쓴 게 아니다. 그러니 더 이상 당원 게시판 문제는 이렇게 논란 가져갈 게 아니다. 라는 지금 친한계의 지금 주장인 거죠. 아무튼 간단히 얘기를 하면 그동안 어떤 저강도로 대응하다가 고강도 대응으로 지금 태세를 전환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중간 정리를 하면. 그러면 친윤계는 운매 기주가 이렇게 가는 겁니까? 아니, 지금 주말에 엄청 총공세를 했잖아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또 김은혜 의원마저도 갑자기 지금 사실 그분이 이제 대변인 하다가 국회로 돌아오고 나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굉장히 조용히 계셨거든요. 자기 할 일만 하시고. 그런데 그분마저 참전을 했다. 그래서 갑자기 한동훈 대표 관해서 말을 얹었다. 사실은 뭐 강승규 의원이라든가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 워낙 계속 이제 한동훈 대표 각을 세웠던 사람들이니까 김은혜 의원마저 참전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이제 여의도 기자들이 해석하는 거는 갑자기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섰을 리는 없고 뭔가 친윤계 사이에서의 뭔가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거나 혹은 뭔가 용산에서 뭔가 오도가 내려왔거나 다 이런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의 균형추가 저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시그널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은혜 의원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친윤과 친한 간의 어떤 치열한 다툼 안에서 적어도 이 이슈에선 당내의 큰 지분을 친윤 쪽의 목소리가 더 이제 간 게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는 것인데요. 그럼 21대 때 이용 의원의 그 언행이 하나의 바로미터가 됐던 것처럼 이제는 김은혜 의원입니까? 그러니까 이용 의원은 가장 앞장서서 이야기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김은혜 의원은 지금 이제 해석은 마지막 어떤 이제 뭐라고 할까 문을 닫는 차원에서 아무튼 용심이 담긴 걸 용산의 마음이 담긴 걸로 기준했을 때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당내의 어떤 기류를 읽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질문 드렸던 건 이제 그건 주말 얘기고 어제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충돌한 다음에 네.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죠. 지금 어쨌든 장해찬 전 최고하고 강승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또 재반박 나셨죠. 역시나 왜 가족 얘기 못하냐라고 식으로 해가지고 왜 가족 부분 밝히지 않느냐로 물고 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오전에 다른 친한계 최고위원들 인사들이 라디오 나와서 얘기한 것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 발언도 그렇고 사실상 월요일은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더 이상 친한계는 물러서지 않을 거다. 이제 우리도 대반격을 할 거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보이게 됩니다. 굉장히 톤 앤 매너가 강해졌고 강공으로 나선 거니까요. 한동훈 대표만 바뀐 게 아니라. 그리고 친윤계도 우리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다시 재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네. 다만 이제 이걸 보았을 때 친윤계가 더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나 싶긴 합니다. 압박 수위를 높였을 때.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예전처럼 막 용산이 엄청 뭐 힘이 세다라거나 이준석 대표 몰아냈을 때처럼 진짜 외력을 행사할 수 있다거나 당내 다 절대 다수를 점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대통령 인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용산에서도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는 이미 이전까지 최고 수위를 거의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한동훈 대표 측이 지금까지 좀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좀 뭔가 팀의 균형이 무너져 있었던 건데 이쪽이 치고 올라왔을 때 다시 뭔가 이를 덮을 수 있을 만한 걸 뭔가 용산이 할 수 있겠느냐 이에 대한 물음표는 있는 거죠. 이른바 이제 결정적 한 방이 없다 이런 건가요? 친윤 입장에서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할 수 있다면은 중진들이 대거 참전을 해가지고 진짜 거의 뭐 그 몰아놓고 이제 뭐 세울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오늘 방금 이제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시기 연기라고 하는 게 또 묘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여당 내 자중 질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걸 전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친한계 8표가 지금 제발 좀 움직여라 이 정도 되면이라고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퇴까지 압박을 하게 된다면 친한계가 어떤 식의 결심을 하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한동훈 대표가 오늘 또 백불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자중질환에 빠진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없는 분란을 불필요하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어제 그 한동훈 대표의 분노 어린 발언을 쭉 보면서 요거 하나는 좀 얘기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한동훈 대표 이런 얘기 있잖아. 그러면 당신들이 명태균 문제 불거졌을 때 한마디라도 했냐? 그다음에 지금 공격하는 사람들이 명태균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은 아니냐? 이 얘기 했잖아요. 그냥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아니 지금 이거 대응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여기서 단계 문제 건드리는 게 말이 되냐 이 취지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명태균 문제에 대응을 했나요? 아니 근데 네? 한동훈 대표는 여러 번 얘기했죠. 그래서 사실 그 어제 같은 경우에도 모두 발언 때 이제 그 여론조사 관련해 가지고 TF 띄우겠다고 한 것도 그건 앞으로 제도 개선 얘기고. 그렇죠. 아니 네. 그러니까 저기 진상 규명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당원 명부 유출 그러니까 논란했을 때 뭐 당부감사 그거 말고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수사를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수사를 지켜보겠다. 여기에 대응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단계 논란이냐라는 얘기를 하길래 뭐가 그렇게 바빴느냐를 지금 저는 묻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또 민생이 다급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 선거 때문에 명태균 노릇만 엄중한 시기이고라고 하다가 갑자기 거기에 쓱 명태균 리스트를 얹은 거죠. 왜냐하면 명태균 리스트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전혀 본인의 이제 좀 뭐랄까 발목을 잡지 않는 이슈고 저쪽에 역공을 취하기 쉬운 카드이다 보니까 지금 거에서 뭔가 이제 총공세를 펼치는 과정에서 하나 얹어가지고 똑같이 뭐 사실은 이제 명태균 리스트에 이제 김은혜 의원이 들어가 있었느니만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좀 논란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친한게서 그걸 물고 늘어졌거든요. 김은혜 의원 참전했네. 근데 김은혜 의원 이름 명태균 리스트에도 저번에 거론이 됐던데 지금 이거 묻으려고 이렇게 치고 나오는 거 아니야? 로 지금 또 몰고 가는 거예요. 역시 또 김은혜 의원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복선은 김은혜 의원인가? 그랬던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사실 뭐 실제로 명태균 씨는 김은혜 의원 만난 적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걸로 제가 언론 보도 나온 걸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그 리스트에 이제 언급이 됐던 것 때문에 지금 그거 가지고 또 싸우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거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별첨해야 될 게 한동훈 대표가 요즘 들어서 동덕여대 문제로 막 집중 거론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좀 저는 진짜 약간 이게 그러니까 그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최근에 이제 그 침묵 모드로 갔을 때부터 소위 런던 사태 터질 때부터 굉장히 다른 모든 이슈들에 갑자기 또 만개치를 하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동덕여대만이 아니라 온갖 민생 관련해가지고 이슈들 뭐 다 갖고 하면서 백브리핑 때도 단계 관련 질문은 짧게 답하고 다른 질문 나오면 엄청 길게 답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이제 의제를 전환하고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워낙 어쨌든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문제이기도 하고 해서 동덕여대도 이렇게 가지고 온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SNS에서도 얘기를 하고 심지어 이제 회의 공개 발언으로도 얘기를 하고 백브리핑 때도 질문 나오니까 언급하고 약간 이런 식이었던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다른 보도를 보니까 이제 여권 관계자 발로 해가지고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제 보통 저망장 소위 말하는 이대남에 대한 어떤 표심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공략을 하기 위한 맥락과 차원에서 같이 좀 이제 이 이슈도 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한동훈 대표 이건 젠더 문제가 아니라 이제 법적 문제만 나는 한정해서 이야기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어제 이제 폭력이기 때문에 나는 이야기한다 이런 걸 강조하면서 말을 하긴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속내는 결국은 이제 다른 지지층한테 SOS를 한 게 아니냐라는 식의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는 거죠. 물론 뭐 폭력 이슈를 거론한다라고 하는 건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한테도 굉장히 호소하는 지점이 있겠지만 사실 그 이슈에 가장 큰 소구력 있는 집단들은 20대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남 공략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당장 개혁신당에서는 환영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내기도 했었었고요. 물론 너무 숟가락 얹지 마라. 이건 우리가 원조다라는 취지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지만 뭐 환영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급해지다 보니까 나오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하는 게 이제 곽우신 기자 해석인데 그렇게 볼 지점들이 꽤 있긴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수준이 얕은 혐오 정세에 기대가지고 우리 여당 대표께서 얘기를 숟가락 얹어가지고 하신다는 게 참 이게 항상 레퍼토리가 또 보수 정당이 비슷하잖아요. 하면은 왜 그러니까 뭐 문명과 비문명을 갈라가지고 왜 그 합법적으로 준법적으로 투쟁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뭐 사측이 얼마나 손해를 받고 노동자의 과잉 투쟁으로 뭐 시민들이 뭐가 피해를 보고 매번 하던 레퍼토리 그대로 동덕여대 적용해가지고 지금 우리 학생들 이제 비난하고 하는데 숟가락 얹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아무튼. 근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전직 법무장관으로서 법률 저촉 행위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고자 했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동덕여대 학교 차원에서 왜 비민주적으로 별다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했는지 이것까지 같이 언급을 하셨어야 우리 엄정하신 법무부 장관의 우리 스윗하신 법무부 장관의 원래 태도에 맞지 않나 싶긴 합니다. 사실 법의 잣대를 갖다 댄다면 지금 친윤계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당 게시판 논란도 사실은 위법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지점이잖아요. 물론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여론 조작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전혀 위법의 소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이 수사가 들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사건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법적인 잣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은 한동훈 대표한테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 문제를 미숙하게 해결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친한계에서의 이제 마지막 카드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이제 고발장 이야기를 하면서 자, 수사하면 당에 압수수색 들어올 텐데 감당할 수 있냐 약간 이런 식의 지금 이야기를 뒤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 압수수색하고 당 게시판에 일정 부분 협조해주면서 무언가를 내주는 이 모양새가 진짜 우리한테 좋은 거야? 다 같이 자야 할 거야? 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인 것인데 이 자중질환이 수습이 되지 않으면 정말 그렇게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을 것 같은 근데 이게 상황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예전에 얘기했던 거하고도 말이 안 맞는 게 한동훈 대표 이제 친윤계나 윤석열 대통령 촉구할 때 항상 무슨 얘기했습니까? 아 이거 법리 가지고 설명할 게 아니고 국민의 눈높이를 가지고 맞춰갖고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문제가 왜 이 당원 게시판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가 다시 또 법리 문제로 돌아왔는가? 물론 이 질문을 기자들이 했더니 그게 어떻게 같냐? 하는데 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뭐가 다른 건지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 종합 질문으로 이 단계 논란은 어디까지 갈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네?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아니 저는 진짜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이 재표결을 미루는 시점까지 거론하고 있는 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아 이거 재표결을 해봤자 의미 없다라는 분이 훨씬 가 있거든요. 이탈표가 훨씬 적을 것이죠. 오히려 지난번보다도 워낙 친윤계가 당 게시판 갈 문제 가지고도 지금 워낙 가치장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이탈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어제를 기점으로 다시 갈등이 팍 분출을 하다 보니까 다시 지금 또 어떻게 알 수 없는 혼란 상황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이번 재표결이 아니라 앞으로까지 이제 벌어질 것까지 생각하게 되고 본다면은 결국 이 당원 게시판이니까 그 전까지 무수한 뭐 특감이니 뭐 특검 여러 문제들에도 이 친윤계와 친한계 사이 용산과 한동훈 대표 사이 이 애매모호한 거리두기가 있었는데 네. 이걸 결정적으로 벌리게 되는 계기가 혹시 네. 당원 게시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네. 그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고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산에서는 이제 월요일 1심 위증교사 관련해서 무죄가 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본인들이 이재명과 한동훈 모두 제압하고 간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강하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그렇게 나오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민주당에서 한동훈 대표한테 길을 열어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가지고 좀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 정치를 할 생각을 해봐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좀 이번에 보이라라고 하는 압박인데요. 오히려 그 카드를 이용해서 용산과 또 화해할 가능성도 있죠. 굉장히 다양한 고차 방정식이 다시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냥 끝내기 섭섭해서 전혀 상관없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줄임말 남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다줄이요? 왜요? 아니 뭐 그냥 당원 게시판만 하면 되는데 단계라고 꼭 줄이고 고속터미널 발음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고터라고 줄이고 이런 줄임말 남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도 일종의 언어 유희고 언어로 줄임말 쓰는 건 아주 예전부터 유구했던 또 우리말의 전통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항상 줄여서 많이 써왔고 또 효율적이기도 하고. 알아듣기 힘들잖아. 아, 이게 이제 물론 세대 간의 소통의 단절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간 아쉽긴 합니다만. 뭐 세대가 왜 나와요, 그래서? 별다줄 혹시 알아들으셨나요?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별걸 다 줄인다라고 해가지고 네, 별다줄인데 아무튼 저도 가끔 못 하는 게 그것도 줄임말. 그걸 또 줄여서 별다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나 자제하겠습니다. 제목을 쓰는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길면 결국 줄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윤이라고 해서 한자 쓰지 않습니까? 당원 게시판이라고 하는 게 글자가 다 안 들어가서 단계 논란 이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가족 의혹 이렇게 하면 너무 길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무리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